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건강의 길 14번째. 의사 수명이 짧은 이유는 소금 때문이다. 의사들의 평균 수명. 1995년 즈음에 의사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분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의 조카인 유승훈 연세대 명예교수팀이 돌아가신 의사 회원의 파악 및 사망 원인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일반인의 평균 수명은 73.8세, 남자 69.7세, 여자 77.9세였으며 의사 평균 연령은 61.7세로 12년이 짧았습니다. 당시 남자 의사가 더 많았음을 감안해도 평균 수명이 약 10년은 차이가 납니다.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었으며 항암, 위암, 급성동맥경화증, 당뇨, 폐암,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더 발달된 미국 의사들의 평균 수명에 관련된 보도 자료입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5.5세인데 비해 의사의 평균 수명은 57.6세이다. 통계상 한 20년을 더 살려면 의과대학을 가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라고 미국 뉴스에서 의사 평균 수명이 짧은 것을 두고 의사들을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돈은 잘 벌지만 일찍 가는 슬픈 직업입니다. 부러워할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 짠해지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다른 직업군보다 그들의 건강과 수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 본인들도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의사들이 과연 환자들의 건강과 목숨을 치료할 자격이 있는가? 본인의 건강도 못 챙기는 의사들이 환자 치료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인해 그들만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수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에는 인간보다 몇 배 이상으로 긴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짠 해초를 주로 먹는 바다 거북이는 300년을 삽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과 파도 덕분입니다. 그 밖에 다른 동물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동물일수록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바다와 인접하여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지역일수록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바다 속의 소금은 주로 육지의 바위가 침식되어 강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바닷물에는 많은 천연원소가 들어있으며 약 3.5%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 중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무기물들을 염류라고 합니다. 그 종류에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한산 칼슘, 브로민화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염분은 바닷물에 함유되어 있는 소금기라는 뜻이며 염도는 물에 용해되는 염분의 양을 말합니다. 소금은 원소 6가지로 구성되며 양이 많은 순서는 염소, 나트륨, 황, 마그네슘, 칼슘, 칼륨, 순입니다. 일반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 약 6대4의 비율로 구성된 염화나트륨이 약 99%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10g에는 나트륨 약 4g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나트륨만 먹는 것은 소금의 좋은 성분을 제외하고 소금의 일부인 나트륨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륨만 추출해서 소금과 비슷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링거염도. 양리학자이자 의사인 시드니 링거는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외과의사로 근무하면서 1882년 개구리 실험용으로 최초의 생리적 염류용액인 링거액을 만들었습니다. 염화 나트륨 8.6g, 염화 칼륨 0.3g, 염화 칼슘 0.33g을 증류수와 섞어 1리터의 액체를 만든 게 링거액입니다. 이렇게 만든 링거액은 0.9% 정도의 염화 나트륨 용액이 되고 사람 혈중염도 0.9%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링거액은 일반 물과 달리 혈관 내에 직접 들어와도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움, 쇼크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름날 덥고 땀을 많이 흘려 탈증이 날 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혈액 속의 염도가 낮아져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현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소금 부족병인 일사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지러운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무기력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온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도 어떤 이유로든 맨 먼저 팔에 링거액 주사를 꽂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링거액을 남용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에서 구매 비용이 저렴해서 꽂을 때마다 돈벌이도 되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효과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군 의무관이
야전에서 링거액을 구할 수 없어서 0.9% 염도의 소금물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마시게 했더니 치료 결과가 좋아서 군에서 치료를 기가 막히게 잘 했다고 포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혈관을 통해 맞는 것보다는 입을 통해 마시는 게 효과가 늦지만 그래도 링거액을 맞을 수 없는 야전에서는 좋은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염식으로 염도가 떨어져 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금물인 링거만 꽂아도 부족한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를 높이고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되거나 치료됩니다. 소금은 환원력이 강한 알칼리 성분으로 세포막이나 대사 물질을 환원시켜서 병든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간호사들은 제일 먼저 0.9% 염도의 링거액을 꽂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반대로 환자들에게는 저염식을 하라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환자들의 평균 염도.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거나 입원한 환자는 대부분 저염식한 사람이며 몸속 혈중 염도가 정상인의 0.9%보다 낮은 0.4에서 0.8% 정도이며 암과 같이 큰 병이 있는 환자들은 0.2에서 0.3%까지 낮다고 합니다. 혈당과 혈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혈중 염도입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0.9% 이하로 떨어지면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 흡수도 저하되고 혈액 속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가 안 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평소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재어보면 0.9%보다 낮게 나옵니다. 우리 몸 속 염분이 지속적으로 잘 교환되는지 확인하려면 소변 염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 염도는 보통 1.2% 이상입니다. 혈중 염도가 0.9%가 되려면 소변 염도는 혈중 염도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1.2% 이상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변 염도가 1.2%보다 낮을 경우 혈액 속 염분이 깨끗한 것으로 교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해서 고혈압, 당뇨병 같은 혈관병과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정 체온 유지가 어렵게 되어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고 나쁜 세균 번식이 쉬워져서 염증이 증가하고 암이 발생하며 피가 탁해져서 심혈관 질환인 당뇨, 고혈압 같은 심 등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금의 치유력. 심장은 염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염통을 한자로는 생각하는 통이라는 뜻인데 장기 중에서 염도가 가장 높아서 염통이라고도 합니다. 염통은 염도가 높아서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염통인 심장입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가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는 나쁜 소금인 가공소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질 좋은 소금의 충분한 섭취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각종 염증을 없애며 튼튼한 혈액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혈압을 높인다는 누명을 씌워 소금을 못 먹게 하니 병원마다 소금 부족으로 인한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 암, 백혈병,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이 큰 병으로 죽거나 고생하는 사람들은 혈중 염도가 0.4%를 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013년 미국 국립의학학술연구원에서는 소금을 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름이나 한증막, 사우나, 운동 등으로 흘린 땀으로 염분이 빠져나가 염분이 부족한데도 저염식을 해야 한다면서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물이나 음료만 마시면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의료비를 투입하여 생명을 연장하니 장수를 해도 그 비용과 병의 고통으로 삶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이익을 보는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 WHO와 FDA는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병원에서 맞는 링거에 1리터에 함유된 9g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실 경우 소금도 18g을 같이 먹어야 혈중 염도 0.9%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 평균 물 4리터를 마시기 때문에 혈액 염도 0.9%를 맞추기 위해 소금 36g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WHO와 FDA의 저염식단 홍보로 소금 부족 환자가 되면 병원 가서 소금물 꽂아서 치료하고 다시 퇴원해서 집에 오면 저염식으로 병 만들고 다시 병원 가서 소금물 꽂아서 치료를 반복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고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병 주고 약 준다는 속담이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젠
별게이트까지 합세한 대형 제약회사들이 코로니를 만들어 퍼뜨리고 WHO와 FDA까지 쥐락펴락하며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 타짜 약을 만들어 팔고 소금 제한론을 펼쳐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일일 소금 섭취 권고량 5g으로 줄이면 약 250만 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거짓 홍보하지만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일일 소금 섭취 권고량 5g으로 줄이면 약 250만 명의 환자가 늘어서 가짜 약을 더 팔 수 있다. 는 홍보글이 더 맞습니다. 현대의학의 실태. 대부분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약으로는 증상을 잠깐 감추거나 보이는 수치를 낮추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당뇨병은 당 때문이고 고혈압은 소금 때문이라면서 누명을 씌우고 혈관에 관련된 병은 전혀 치료할 줄 모르는 것이 현대의학의 실태입니다. 의료 사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학병원 교수들이며 병원 치료율은 20%가 되지 않고 80%는 돈 쓰고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므로 치료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 세계적으로 병원 의사가 파업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산다는 웃지 못할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짧은 이유는 의학 전문 대학에서 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진짜 건강 공부를 하지 않는 잘못된 지식의 한계라 할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현대의학은 이제 새로운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원은 교회나 절이며 의사들을 목사나 스님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종교인 현대의학이 숭배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아닙니다. 기계와 약에 의존한 의료 행위 그 자체입니다.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것은 환자들의 병든 정신과 생명을 어느 정도 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약을 팔아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올렸는가에 있습니다. 1967년 남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의사가 52일간 파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급 의료 외에는 일체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의 신문은 파업이 미치는 기묘한 부작용을 보고했습니다. 파업 기간 중 사망률이 어쩐 일인지 35%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구경장례협회는 이 현상은 우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망률이 18% 감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에서 의료행정을 연구하는 밀턴 레마 교수가 17개의 주요 병원을 조사했더니 파업 기간 중에 수술이 60% 줄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정상 진료를 시작하니 사망률은 파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1973년 이스라엘에서 한 달 동안 파업이 실행되고 진찰받는 환자 수가 하루 6만 5천 명에서 7천 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매장협회에 의하면 파업 기간 중에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정도 사망률이 감소한 것은 20년 전에 역시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과대학에서 올바른 건강학을 가르치고 의사들이 올바른 진료를 하면 환자가 줄게 되어 병원 수익이 줄고 결국 의사 본인들의 일자리가 줄게 되니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리고 현대 의료가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사고에 의한 골절상 등의 치료 수준만큼은 상당히 발전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외 질병 치료는 인간의 자연 치유력을 역행하고 약으로만 치료하려는 맹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현대의학이라는 사입이 종교에 현혹되어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쪼르르 달려가지 마시고 스스로 틈틈이 가끔씩 건강 공부도 조금씩 하고 식습관도 조금씩 바꾸면서 면역력 증강에 힘써시길 바랍니다. 물과 소금 부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좋은 소금, 좋은 물, 좋은 과채, 좋은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완치된다는 말을 멍멍이 콧방귀 소리라고 무시하고 약에만 의존해서 소소한 병을 큰 병으로 키우고 평생을 병마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신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